이 세상에 태어나는 어떤 사람도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에게 유일하게 공평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언제이든 간에 죽음이라는 것에 닿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일종의 흥미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들은 곤충을 죽이거나 놀면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한 막연함만 갖고 있을 뿐이죠. 공포라는 것은 대부분의 경험하지 못한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시작됩니다. 영화 온다는 사와무라 이치 원작의 보규항이 온다가 원작입니다. 보규항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세계에서 아이들을 이끌고 저 산 위로 올라가는 일종의 저승사자 같은 하지만 무시무시한 그런 공포의 존재입니다. 이 원작을 인간의 극단적인 감성을 감각적인 영상으로 옮겨놓고 했던 나카시마 데스야가 연출했습니다. 온다 영화 리뷰하겠습니다. 나카시마 데스야 감독이 우리에게 처음 각인이 된 작품은 드레스를 사랑하는 소녀와 폭주적 소녀가 우정의 관계를 맺게 된다는 불량 공주 모모코였습니다. 2004년작이었죠. 그 이후에는 어린 시절 유복하게 자랐다가 교사의 삶을 살다 매춘녀의 길로 접어들고 결국은 인생의 실패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결과를 맞이하는 여인의 이야기를 애정 어린 시선으로 그려졌던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을 아주 화려한 양식으로 표현했습니다. 2006년작이었습니다. 정신병원에 갇혀있는 소녀에 들려주는 이상한 동화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2008년작 파쿠와 마법동화책이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작 고백에서는 자신의 아이를 죽인 아이들의 반의 담임을 맡은 어떤 여교사의 이야기를 그려냅니다. 2010년작 고백이죠. 2014년작 갈증에 이르러서는 온갖 미친 인간들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자신도 잘 모르는 딸의 이야기를 뒤쫓는 형사지만 그 형사와 그 주변 인물들이 모두 미쳐있는 이야기 갈증을 연출하게 됐습니다. 나카시마 데츠야는 광고 출신의 감독으로 알려져 있고 항상 감각적인 연출 양식들을 과잉의 미학으로 뽑아냈던 감독입니다. 그가 화려한 표현주의적 기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조명 방식과 고속 촬영을 통한 슬로우 비디오 장면이라든가 과격한 표현 방식, 그 다음에 극단적인 감정을 지닌 존재들, 욕망에서 자신의 욕망을 숨기지 않는 거친 인간들이 등장하는 이야기들이 그의 영화 속에는 노골적으로 드러났죠. 어떻게 보면 만화적이지만 그 만화적인 캐릭터들 속에서 피소스를 신기하게 뽑아내는 그런 연출을 보여줬던 감독이 나카시마 데츠야입니다. 그런 나카시마 데츠야가 그의 극단적인 연출 방식을 호러 영화로 풀어낸다는 점에서 온다는 물론 기대작이었습니다. 온다의 출연진 또한 화려합니다. 온다에는 츠마부키 사토시, 수많은 일본 영화의 주인공이었고 친근한 얼굴부터 나카시마 데츠야의 영화 속에서는 광기에 어린 인물로 연기하기도 하는 다양한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이미 나카시마 데츠야 영화 속에서는 온다 이전에도 2014년 갈증과 2010년 파코와 마법동화책에 출연한 바 있죠. 그리고 그의 부인을 연기하는 쿠로키 하루, 이와이 순지의 립바링클의 신부로 우리에게 각인이 됐고요. 아주 긴 변명, 일일시 호일 등의 영화에서 출연한 다양한 일본의 비즈니스 우먼 같은 역할들을 주로 많이 담당했던 배우예요. 청춘 배우라고 할 수 있는 고마츠 나나도 등장합니다. 고마츠 나나도 충격적인 이 나카시마 데츠야의 갈증에 그 미지의 비밀이 많은 소녀 역할을
담당했었고요. 그 이후에는 나는 내일 어제와의 너를 만난다라든가 언덕길의 아팔론 같은 영화에서 청춘 배우의 미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인데, 이 영화에서는 매우 다른 느낌의 아주 강한 연기 변신을 합니다. 마츠다 코코도 등장을 하죠. 마츠다 코코는 그 아카데미상 무대에서 겨울왕국 2 주제가를 부르기도 했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나가시마 데치아의 고백에서 아주 충격적인 그 여교사 역할을 담당해서 그 전의 이미지에는 상당히 다른 느낌의 연기를 했었습니다. 나카시마 데치아의 이 작품에서도 역시 그 기존의 이미지와는 다른, 이전의 단아한 이미지와는 다른 상당히 강력한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카다 주니치는 V6 출신의 아이돌이지만 연기자로서 상당히 많이 각인된 배우죠. 일종의 스타라고 할 수 있고, 도서관 전쟁 시리즈 등에도 출연을 했고요. 그전에는 가네시로 가즈키 원작의 플라이 데이리 플라이의 일본판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했어요. 동시에 키사라 스케츠 아이의 캐릭터 주인공 부상으로도 유명한 인물이죠. 이렇게 화려한 캐스팅을 가지고 일본 영화계에서 만들 수 있는 화려한 캐스팅을 만들어주고 온다는 제작되었습니다. 이 영화는 크게 세 가지의 그 파트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파트는 아마 원작 소설 자체에 기인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세 개의 주인공의 시점으로 서술됩니다. 첫 번째 파트는 제가회사 우수사원인 히데키라고 하는 스마부키 사토시가 연기하는 인물이에요. 이 스마부키 사토시라고 하는 인물이 연기하는 히데키가 바로 어린 시절에 이 보기왕, 이 영화에서 온다라고 얘기하는 어떤 미지의 존재를 느끼고 있는 그런 인물이죠. 그 인물로 입장해서 서술되고 있는 이야기가 첫 번째 파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는 이 히데키와 결혼하게 되는 쿠로키 하루가 연기하는 카나라고 하는 인물의 입장에서 살펴보는 두 번째 파트예요. 마지막 파트는 어떻게 보면 별개의 파트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등장하는 인물은 노자키의 입장이 전개가 되죠. 노자키는 오카다 주니치가 연기하는 일종의 B급 호러 저널리스트라고 해야 될까요? 갖가지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저널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존재고, 영화 속에서는 중반부도 등장을 합니다만, 그 중반부에서 이 세 번째 시점으로 갑니다. 그래서 영화는 첫 번째 파트에서 히데키가 카나와 결혼을 하고 그 아이가 생긴 다음에 이 점점점 자신들이 마련한 아파트 속에 다가오는 그런 미지의 존재, 보기왕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실제로 영화 속에서 이 실체가 제대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 막연히 싸우게 있는 어떤 존재들인데, 그 존재를 느끼게 되고 그에 대비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영화는 영화의 이 히데키의 이야기의 마무리 부분으로 시작을 해서 그 전까지의 이야기가 쭉 나온 다음에 이제 다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는 거예요. 다만 이제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영화 속에서 히데키라고 하는 인물이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부분과 이 뒤에 나가서 카나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히데키의 모습은 다르다는 겁니다. 아마 소설에서도 그렇게 기인하는 걸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히데키는 자신의 블로그에 마치 이제 그 1등 육아 아빠처럼 묘사되고 있지만, 자신을 묘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되게 무심한 남자인 거죠. 그래서 그 무심함 속에서 이 태어난 아이가 이 일종의 놀이의 대상으로 되는 대상이 미지의 존재라는 것처럼 언뜻 나와요. 그래서 이 영화의 그런 설정들은 얼마 전에 개봉했던 국내 영화 클로젯과도 유사한 면이 있죠. 클로젯의 설정 자체가 버려진 아이들이, 일종의 가정으로부터 버려진 아이들, 빈틈이 생긴 아이들이 미지의 존재들과 어울리게 되면서 펼쳐지는 그런 오컬트적 성격의 이야기가 펼쳐진다면, 온다 역시도 그런 면이 있다는 겁니다. 다만 이 온다라는 영화는 온전히 호러 영화의 그런 문법보다는
일종의 좀 버라이어티한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파트에서 히데키와 카나가 맞이하는 톤이 좀 다르고 뒤에 뒷부분에서 날아가는 영화의 톤은 또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히데키와 카나는 그런 미지의 존재를 막연하게 느끼고 체감하게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들은 이들이 이 영화의 중심축이라고 했을 때는 아이의 부모라는 점을 감안을 해보면 그들의 삶 속에 생기는 어떤 빈틈들을 이야기하죠. 히데키가 느끼는 것은 어린 시절부터 기인하고 있는 그가 늘 자신을 갖다 일종의 덮어버리는 자신 실제 공포를 숨겨버렸던 어떤 두려움을 상징하고 있는 존재로부터의 공포라고 한다면, 카나는 온전하게 제 삶을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 속에서 느끼는 피로감에서 느끼는 그런 그 빈틈들이 있습니다. 이 공포라는 것들은 그 빈틈을 헤집고 들어오는 존재들의 이야기인 거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뒷부분에 가면 이들의 이제 히데키와 카나 부부의 빈틈을 헤집고 들어오는 어떤 존재에 대한 영매사로서의 존재가 등장을 해요. 그 영매사가 이제 이 저널리스트 노저키가 연결해주는 술집 여인이지만 뭐 영매 능력이 일부 있는 마코토라고 하는 존재죠. 마코토는 이제 고마스 나나가 상당히 뭐라고 할까요? 평소에 좀 깨끗한 이미지와는 다른 좀 약간 거친 이미지로 등장을 하는데, 그 마코토와 그 마코토의 언니인 중에 영매 마스터 고토코, 마시다 카코 양입니다. 이들이 이제 막서 싸우는 후반부로 이렇게 폭발합니다. 그래서 영화는 실제로 뭐 어떤 그 호러 영화의 쇼킹 효과가 그렇게 노골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중간에 깜짝깜짝 그런 위협적 존재라든가 피가 튄다든가 한 존재가 등장하지만 그런 고고한 측면을 부각시켜서 과격하게 묘사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도 고고하진 않고 실제로도 뭐 이 영화의 등급 자체가 15세 관람가 정도에 머물니까요. 호러 영화로서 무시무시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긴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근데 후반부에 가면서 그런 존재가 이제 점점 그들 가족의 삶을 잠식해오고 그들 가족의 삶을 잠식해온 그 존재를 맞서 싸우는 영매사 자매와 그 곁에 있는 노자키. 근데 이 노자키라는 인물 역시도 어떤 빈틈이 있거든요.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런 빈틈이 있는데 그 장면들에 이제 오컬트적인 성격들이 있죠. 그래서 약간 이제 이 불가해한 존재니까 이 여기서 등장하는 온다에 생각하는 그 미지의 존재라는 존재는 불가해한 존재니까 그 불가해한 존재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죽은 자가 산 자에 대해서 욕망하는 뭐 그런 느낌의 존재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영화에서 거울의 이미지 같은 것들이 좀 차용이 되고 그 거울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존재로서 그 미지의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영화 자체가 이게 사실은 이제 평가를 보자면 이 나카시마 데스야의 일종의 그 팬들이 있거든요. 그 뭐 저를 비롯해가지고 이 감독이 갖고 있는 이 과잉미학이 갖고 있는 그런 양식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데 실제로 이 영화는 뭐 일관되지 않다는 측면에서는 그들의 전작과 이 나카시마 데스야 감독들의 전작과 스타일적으로는 비슷하지만 어떤 메시지라고 하는 게 흩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가 호러 장르라는 것과 결합을 해서 보자면 불균질한 성격이 더 강하다고 말 수 있죠. 그래서 앞부분에 전개되는 미지의 존재에 잠식되어 버리는 그 부부의 이야기와 후반부에 펼쳐지는 영매의 이야기는 조금 다분히 성격이 좀 다른 측면들도 존재하고, 하지만 이제 이 영화에 보면 이 나카시마 데스야 감독이 하고 싶었던 것은 뭐 사실은 이 공포 그 자체보다는 이 오컬트적 대결들의 양상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 뒷부분에 펼쳐지는 뭐라고 할까요? 지나치게 버라이어티한
그런 양상들, 대결들에서 좀 폭발시키고 싶었던 욕심이 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영화가 그것을 잘 해내고 있느냐 하면 그의 전작들에 비하면 잘 해내고 있는 편은 아닙니다. 그의 고백이라든가 아주 폭발적이었던 혐오스러운 마츠코의 일생이라든가 심지어 뭐 전작이었던 매우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해서 매우 표면적인 그 욕망들을 가지고 있는 등장인물들이 서로 충돌을 했던 갈증 같은 영화의 그런 극단적인 그런 감정들이 이 영화에는 온다에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컬트적 설정들이 다가옴으로 인하여 영화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이 표면만 남아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 인간의 비릿한 냄새가 좀 덜 나는 그런 영화가 됐다는 거죠. 나카시마 데츠야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과잉 양식 속에 보여지는 인간의 그 비릿한 감정들이 오히려 온다 속에서는 잘 보여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조금 차라리 이 영화는 나카시마 데스야의 일종의 오락 영화라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지 않느냐는 얘기가 듭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카시마 데스야의 자기 색깔이 잘 보이지 않는 영화지 않느냐, 상대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 영화가 탐구하고 있는 설정들은 좀 재미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영화 속에서 실제로 보여지는 인간의 그런 겉모습들에 대한 측면들은 좀 일본적 정서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겉으로 내가 보여주는 측면에 치중하고 그 속에서 소외되고 갇혀버리는 존재들. 그것은 자기 자신이기도 하고 아이들이기도 하죠. 그래서 방치되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어떤 존재, 공포 뭐 그런 면들을 뽑아낸다는 측면에서는 좀 흥미롭습니다. 뭐 그냥 영화 전체 본류와는 좀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후반부에 가면은 이 일종의 이 신마지 일종의 굿이 벌어지는데 그 속에서 항공모단도 등장하는 장면이 좀 등장을 해서 한국 팬들 입장에서 약간 그때 약간 뭐라고 할까요? 어색하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특이하다고 할까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다라고 하는 영화를 전체로 보자면 호러 장르의 팬이라고 보자면 그 공포나 무시무시함이 집요하게 파고들어간다는 느낌이 좀 약하고 나카시마 데츠야의 기존 팬들이라고 본다면 그런 인간의 바닥을 보여주는 그런 비릿한 느낌이 오히려 덜한 영화라는 측면에서 좀 아쉬움이 있는 영화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나카시마 데스야라고 하는 아주 개성적인 감독의 영화라는 측면, 그리고 또 불균질하지만 그 속에서 보여지는 뭐 좀 어떤 집요함 같은 면들은 뭐 여타의 감독들이 쉽게 쫓아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그의 작품이라는 점에서는 좀 상대적으로 아쉬움이 남는 범작에 가까운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배우들은 뭐 평소에 그런 좀 이미지와는 좀 많이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어요. 뭐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인물이 좀 다층적인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겉모습과 좀 속마음이 다른 그런 느낌들의 연기들을 하고 있어서 그런 연기들을 잘 해내고 있는 편이고 그에 비하면 뭐 영매사 자매 같은 경우가 좀 그런 성격이 다르죠. 그러니까 이 영매사들은 일종의 파이터라고 한다면 영화 속에 등장하는 스마부키 사토시와 구로키 하루가 연기하는 부부들은 양지의 측면과 음지의 측면을 모두 연기하는 존재고 그 측면에서 오카다 주니치가 연기하는 노자키 역시도 그런 어두운 그늘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그늘들을 연기하는 면에서는 뭐 나쁘지 않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뭐 영화 자체의 스타일과 영화 자체의 플롯이 완벽하게 조화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 조금 아쉬움을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뭐 주제주에 떠들어봤는데요. 뭐 이 정도로 일단 마무리 해볼게요. 나카시마 데스야의 온다 리뷰를 한번 해봤습니다. 코로나가 전국에 모두 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소망 50일입니다.